네, 화창한 봄날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멋지게 우리 문정배 상무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더 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우리 도전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오늘 우리 문정숙 센터장님 이하 또 이 황규호 센터장님 새로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그동안 우리 문정숙 센터장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문정숙 센터장님을 위해서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 네네. 예, 그렇습니다. 뭐, 예, 내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영업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성공시킬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 능력과 영업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작게는 고객들이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뭐, 고객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만이나 당뇨나 고혈압, 대사증후군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본다면 또 이제 나와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른바 파트너들. 나와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줄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거든요. 즉 나의 고객을 돕고 나의 파트너를 돕는 이제 그런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철칙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돕는 것입니다. 성공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돕는 것입니다. 충분히 돕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영업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가 그래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이제 도전팀이 계속 이제 센터가 늘어나고 또 여러분들 리더들이 또 한 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서산에 결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업 상담 관련 강의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영업 상담제, 영업 상담 기술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 이 영업을 한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리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감정이 업됐다가 감정이 다운됐다가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뭐 어떨 때는 자신감이 막 생겼다가 어떨 때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포기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이런 어떤 업 다운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이 감정을 제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침에는 뭔가 좀 해볼까 이렇게 강한 의욕을 가졌다가 또 고객 한두 사람 만나서 거절당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또 고민하게 되고 좌절해서 집안에 가만히 뭐 엎드려 있다 보면은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이 탁월한 마음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데 어떻게 이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 것인가? 항상 감정을 업된 상태로 만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이른바 감정의 레시피. 감정의 레시피. 여러분들, 그 요리에도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요리를 만드는 그 레시피가 있는데, 이 레시피에 따라서 요리를 하면 요리가 잘 되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감정도 마찬가지, 감정. 이 감정의 레시피에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면은, 감정을 아주 탁월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겠습니까? 자, 배워보시고 싶으면 손 한번 흔들어 줍니다. 네, 좋아요. 화면 제가 공유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감정의 레시피를 쭉 보면 감정의 레시피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초점, 두 번째 말, 세 번째는 신체 활용법입니다. 뭐 이거로 본다면 VAK, V는 visual,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요게 이제 비주얼 초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A, 오디토리. 청각, 소리란 뜻인데 소리. 입으로 어떤 말을 하고 귀로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 자, 입으로 어떤 소리, 이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귀로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 또 손으로 어떤 글을 많이 쓰느냐. 이 언어와 관련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K, 키네스세틱, 어떤 신체. 자, 신체 감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자, 어떻게 뭐 움직이고, 제스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신체에 관련된 모든 게 이제 K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VAK, 초점, 말, 신체 활용.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여러분들 감정을 자,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하나씩 쭉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초점을 한번 봐볼까요? 초점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문제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느냐, 원하는 것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는 희생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느냐, 수혜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느냐. 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이루고자 하는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차이입니다. 첫 번째. 자, 문제 중심은 뭐냐면 오늘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거절당하면 안 되는데, 오늘 실패하면 안 되는데, 자, 뭐뭐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객 미팅이 있을 때 오늘 고객 미팅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고객이 거절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 두려움이 생기죠. 자, 두려움이 생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고객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 고객한테 이 김세현 회장님 강의를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 고객한테 이 비만 관리, 인체 정화를 제대로 전달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고객한테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은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열정이 생기죠. 열정. 자, 여러분들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두려움 반대의 감정을 키우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 반대가 뭐냐면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지? 어떻게 하면 거절당하지 않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절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커졌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려움은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두려움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두려움 반대. 이루고자 하는 것. 나는 고객한테 이런 도움을 줘야 돼. 살을 빼도록 도와줘야 돼. 인체 정화를 제대로 소개해야 돼. 이 고객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돼. 이렇게 주고자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열정이 생기지 않나요? 열정이 크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크면은 열정이 없어요. 감정의 의자는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고 동시에 열정을 느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열정이라는 감정의 의자에 앉으면 두려움이 앉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감정 의자에 앉아버리면 열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두려움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인가, 열정을 키우려고 노력할 것인가 선택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세일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절을 당해야 되고 몇 번씩 실패를 해야 되는 게 세일즈입니다. 그러면 이 거절당하지 않는 것, 실패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면은 영원히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 자, 오늘 어떤 매출을 올리고 제품을 누구한테 전달하고 고객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강의를 잘하고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키고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 그 목적, 목표에 집중을 한다면은 열정은 당연히 커지게 되죠. 열정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일즈 영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도 그래. 인생도 있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하면 병에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아파서 죽으면 안 되는데, 병원에서 누워서 죽으면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고생시키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떤 하면 안 되는 것에 집중을 해버려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나 뭐 어떤 질병에 대한 공포, 뭐 오래 살지 못할 것에 대한 공포, 미래의 불안감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100세까지
정말 돈을 벌면서 활발하게 열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열정이 커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인생도 행복하게 또는 건강하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또 나누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특히 영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특히나 꿈의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꿈의 목록. 이른바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죽을 때까지 되고 싶은 것, 죽을 때까지 해보고 싶은 것, 죽을 때까지 가지고 싶은 것, 죽을 때까지 가보고 싶은 것, 이렇게 이제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꿈의 목록을 한 100가지를 작성을 해보십시오. 100가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 꿈에 해당되는 원하는 것을 100가지 정도 작성을 해봐라. 그리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100가지 목록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봐요. 자, 나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일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읽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수백 명 앞에서 열정적으로 동기부여 강의를 하겠다. 자, 나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면서 힐링 동기부여 강의를 하겠다. 나는 올해 안에 10개 이상의 센터를 확장시키겠다. 자, 나는 월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나의 파트너를 10명 이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록을 한 100가지 이상 작성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목록, 꿈의 목록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원하는 것에 집중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원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희생자적인 관점이냐, 수혜자적인 관점이냐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자로 바라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희생을 당했고, 누구 때문에 피해를 당했고, 누구 때문에 운이 없었고, 누구 때문에 나는 인생이 잘 안 풀렸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자, 우리 부모가 너무 엄격하고, 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소심해졌어. 나는 어릴 때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나는 강의를 잘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수가 없어. 자, 나는 누구 때문에 사업이 힘들어졌어. 돈을 빌려가 누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지금 힘들어. 뭐 이렇게 계속 뭐뭐 때문에 나는 피해를 당했고 희생을 당했다고 자기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죠. 자기를 계속 희생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상처와 아픔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은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사고를 하라 제가 강조했죠. 자, 돈을 떼먹은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자, 어릴 때 가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어릴 때 가난한 삶을 살았던 그 덕분에 나는 더 부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내가 약한 몸, 약골로 태어난 그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몸이 좀 약한 이 약골로 태어난 그 덕분에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뭐뭐 때문에 계속 나를 희생자로 피해자로 몰아붙이는 게 좋을까요? 뭐뭐 덕분에 나는 혜택을 많이 받고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자, 감사할 일이 많아야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더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계속 피해자가 되고 싶어. 계속 희생자가 되고 싶어. 난 내 인생이 안 풀렸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을 계속 희생자로 몰아붙이면 좋습니다. 난 이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이 잘 풀기를 원한다.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고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말 나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 왜 이렇게 나는 운이 좋지? 난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지? 정말 행운아야. 이렇게 자기를 계속 좋은 쪽으로 바라봐야만 인생이 잘 풀린다는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요거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뭐 해야 되냐면요. 감사일기를 쓰셔야 돼요. 감사일기. 자,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 최소한 3가지에서 5가지를 써보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실패는 어떻게 해서 실패를 하냐면 실패를 했을 때 이유 변명을 대고 자, 원망, 분노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패를 했을 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실패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의 끝은 성공입니다. 실패의 끝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발견하고 즉 성공의 교훈을 발견하고 그 실패가 정말 내 큰 성공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 실패가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이걸 느꼈을 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성공과 동등한 그 이상의 성공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온 힐이 그런 이야기 했죠. 실패의 크기와 성공의 크기는 정비례한다. 실패를 많이 할수록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야구 타자가 홈런을 100개를 치려면은 몇 번 삼진 아웃을 당해야 될까요? 100번 이상의 삼진 아웃을 당하기 때문에 100번 이상의 홈런을 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을 많이 당할수록 더 큰 매출을 올리는 겁니다. 영업을 잘하는 사람은 거절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거절을 더 많이 당했기 때문에 실패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고객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고객들을 더 잘 움직일 수 있는 그 설득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실패의 끝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예? 절망의 끝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 불행의 끝에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원망하지 말고 몸에 병이 생긴 것에 감사하십시오. 몸에 병이 생겼던 이 덕분에 자, 인체 정화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이 없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돈이 없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이 없는 이 가난 덕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쉬면 안 되겠구나. 이런 돈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차피 쉬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나는 일 그만하고 좀 편안하게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좀 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쉬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하기 위해 태어났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위대한 인물들, 예?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죽는 순간에 쉬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다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일을 하다 죽었다니까요. 최근에 종방을 했던 이방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방원,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도 죽는 그 순간까지 정치를 하다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상왕으로 있으면서 세종대왕을 뒤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쉬다가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소를 100마리를 그 북한에 몰고 가서 금강산 개발을 하면서 죽었어요. 이렇게 모든 그 위대한 인물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쉬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승리하는 그 순간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돈이 없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패를 많이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 인생이 시련과 고난으로 자, 일그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기 이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승리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 자,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피해자와 희생자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희생자가 아니에요. 자, 나는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정말 축복을 받았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황 만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희생자가 될 것이냐 수혜자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이렇게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운이 좋은 사람이고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이렇게 정말 행운, 즉 운이 따른 사람이라는 그런 사고를 하십시오. 이런 게 바로 초점입니다. 초점. 아시겠죠? 사고 자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관점 바꾸기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관점 바꾸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감사한 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감사한 일이네요. 왜냐하면 자, 모든 걸 감사한 일로 보는 겁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관계없이 다 감사한 일을 봐봐요. 자, 몸에 병이 생겼어. 아, 몸에 병이 생긴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고객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아, 거절 당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좀 주머니에 돈이 없네요. 아,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지금 돈이 없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만날 사람이 없네요. 만날 사람이 없네요. 아,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개척 영업을 할 수 있는 낯선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났네요. 이렇게 모든 걸 감사한 일로 바라보시라는 거죠.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질문인데 스스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질문. 항상 긍정적 질문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뭐 사업이 잘 안 돼요. 사업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또는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공의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라는 겁니다. 일이 안 될 때, 일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앞으로 내 성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일이 안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긍정의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질문이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질문. 긍정의 질문을 하면 긍정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힘을 주는 질문을 하면 힘을 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질문을 안 해버려. 질문을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안 해버리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안 해버리니까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질문은 우리 머리에 이 두뇌라는 이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정원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가 자란다는 거죠. 잡초.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 두뇌는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질문을 해줘야 돼요. 특히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 상황이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자, 이 상황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은 모든 상황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감을 활용하는 걸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합 분리, 이제 연합이라는 건 감정을 몰입해서 감정을 느끼는 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분리라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자,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좋은 일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 자, 좋은 일은 몰입을 해서 감정을 강하게 느껴줘요. 근데 안 좋은 일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눈을 감고 상상할 때 현장에서 주인공처럼 상상할 수도 있지만, 자, 천장 높이로 올라가고 비행기 높이로 올라가고 저 우주로 갔어.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 느낌으로 그 경험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으로 영화를 볼 수도 있지만은 영사실에 기사의 입장에서 영화를 보여주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경험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경험도 막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나면 뭐 짜증나고 화가 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불안하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주인공이 아니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처럼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날 때는 그 경험을 천장 높이로 올라가시고 10층 아파트 높이로 올라가시고 비행기 높이로 올라가시고 자, 우주로 올라가는 우주. 자, 우주로 올라가가지고 우주에서 좋아하는 꽃도 피우고 좋아하는 노래도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고 과거에 좋았던 일도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안 좋은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더 이상 안 좋은 느낌이 아니에요. 편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제가 이제 NLP 체면 교육할 때 다 훈련시키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원리만 이해를 합니다. 혹시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점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라. 그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말이라는 건데, 말.
언어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두 번째는 오디터리 언어.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귀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손으로 어떤 글을 쓰느냐. 자,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글을 쓰는 이 모든 말, 언어가 바로 감정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감정의 증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은 상태를 변화시키는 방아쇠가 되는 겁니다. 이른바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또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명. 이렇게 언어, 그러니까 성공의 첫 단추, 우리 운명을 바꾸는 성공의 첫 단추는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 끼면은 나머지 단추는 그냥 잘 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언어 자체가 부정적이라면은 나머지는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생각이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입에 놓는 말을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듣는 겁니다. 또 긍정적인 언어를 손으로 글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은 그냥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구조를 잘 봐봐요. 언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느낌이 바뀌어지고, 느낌은 행동을 바꾸게 하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게 하고, 습관은 성격을 바꾸게 하고, 성격은 운명을 바꾸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 말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조. 조선시대에는 4살 때부터 천자문을 소리내어 크게 읽었습니다. 사서삼경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과거 시험 공부할 땐 양반들은 누구나 천자문을 소리내어 읽고 또 손으로 글을 쓰고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글쓰기 훈련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심리학도 없었고 심리치료도 없었고 뭐 자기개발과 관련된 이런 과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는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태계 이항 선생님이라든지, 자, 율곡 이 선생님이라든지,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훌륭한 분을 배출한 그 힘이 뭘까요? 바로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글을 쓰는 그 힘이었어요. 즉 글쓰기와 낭독의 힘이었다.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소리내 읽는 습관하고 손으로 글 쓰는 습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영업하는 여러분들은 소리내어 읽고 글쓰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의 말을 숙달시켜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문을 뭐 반복적으로 낭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최소한 1000번 이상 발음해보지 않는 단어는 입으로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아기가 엄마라는 단어를 발음하려면 얼마나 반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처음부터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엄마 이렇게 가죠. 자, 그러니까 수백 번, 수천 번 하나의 단어를 반복하다 보니까 엄마라는 단어가 발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또한 어떤 단어를 자, 자연스럽게 입에서 발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백 번, 수천 번 발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눈으로 글을 읽고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평범한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이 단어의 양이 얼마냐 보니까 겨우 2000단어, 2000단어. 대부분 사람들이 2000단어의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말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2000단어. 근데 저와 같이 지금 강의를 하거나 저와 같이 어떤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리더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단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최소한 2만 단어 이상이 되더란 이야기죠. 2만 단어.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언어 수준이 인간관계 수준을 결정합니다. 언어 수준이. 이 언어의 수준 말입니다. 이 언어의 수준이 인간관계 고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매출 수준을 결정하고
인생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고객을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고객, 이른바 VIP 고객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언어 수준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언어 수준이 높지 않다면은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2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설득시키겠습니까? 자, 2만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000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반대로 2000단어 수준의 사람이 2만 단어를 설득시키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을 내 고객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세시대에 노예와 귀족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유럽에 보면 귀족, 노예가 있었는데 5%의 귀족이 95%의 노예를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중세기입니다. 지금 현대도 노예층이 존재하는데 이 노예가 뭐냐면요. 바로 5%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 5% 말을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95%가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신적인 노예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어 수준이 낮다는 이야기는 나는 정신적으로 노예의 삶을 살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내가 언어 수준이 높아. 나 5%의 언어 수준이 높은 사람이 내가 되겠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95%의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는 정신적인 어떤 귀족의 삶을 살겠다. 자, 이런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어차피 95%의 일이 아니라 5%의 그 귀족의 그리고 리더의 그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자, 2000단어 수준에서 2만 단어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은 고객들은 그냥 내 주변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보십시오. 말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말을 못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자, 말을 잘하는 사람 항상 강의를 하거나 텔레비전에서 뭐 어떤 MC 사회를 보거나 뭐 텔레비전에서 어떤 뭐 다큐멘터리 프로를 운영하거나 어쨌든 뭔가를 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말을 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말 잘하는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언어 수준을 높여야 되는구나. 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순간 이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버려요.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순간 이 생각이 논리적으로 바뀌어. 자, 말을 성공적인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희망, 성공, 뭐 긍정, 꿈 이렇게 성공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내 사고 자체도 성공적인 마인드로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 말이 바뀌어지는 순간 이 생각이나 사고는 그냥 따라가더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큰 소리로 낭독하고 매일 긍정적인 글쓰기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제가 여러분들 이제 10개의 두루마리를 낭독을 시켜 드릴 거예요. 자, 두루마리. 이제 10개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영업인들은 무조건 100번 이상 읽어야 돼. 100번 이상. 미리 이야기합니다. 100번 이상. 한 번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 10개의 두루마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100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 내 몸의 일부가 될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끔 또는 자동적으로 그 말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 내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요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낭독하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큰 소리로 낭독하는데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요걸 이제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하기로 하고 오늘은 낭독이 왜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가 뭐냐? 신체활용법. 신체활용. 자, 신체, 키네세틱. 이 신체의 패턴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감정이 달라집니다. 이 감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이모션이에요. 이모션. 행동은 뭐냐면 모션. 이 이모션의 어원은 모션입니다. 모션. 무슨 이야기냐면은 행동에 의해서 감정이 유발된다는 뜻이에요. 즉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한 행동을 하면 당당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행동 자체가 축 늘어져 버리고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감정도 축 처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 보십시오. 우울증 환자는 어떻습니까? 몸이 축 처져 있죠. 그죠? 몸을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아니 아예 움직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감정도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좀 열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어떻습니까? 아주 경쾌하게 움직입니다. 한 1.5배 정도 빠르게 걸어가면서 당당한 자세로 아주 경쾌한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자세가 당당하고 걸음걸이가 경쾌하고 몸을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열정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행동은 모든 감정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감정은 신체의 특정한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웃음을 보세요. 웃음. 크게 웃으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서 웃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웃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웃어서 기분을 좋게 만들 것인가?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자, 감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체 작동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 호흡. 이 호흡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호흡이 짧아지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고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몸에 병이 생기는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호흡이 다 짧은 사람입니다. 폐활량이 작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으로 가는 겁니다. 잘 한번 보세요. 호흡이 짧으면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한다는 이야기는 스트레스를 쉽게 받아요. 스트레스를 쉽게 받으면은 우리 부신이라는 조직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뭐 아드레날린, 코티졸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위장, 소장, 대장, 소화기관이 작동이 잘 안 돼. 즉 소화를 잘 못해요.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피가 탁해지죠. 피가 탁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뇌졸중이나 뇌출혈이나 심장병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호흡이 짧다라는 것은 무조건 병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호흡을 길게 만든다. 호흡을 길게 만들어. 자, 호흡이 길어지면은 부교감신경계가 작동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자 몸이 편안해지고 자 에너지가 충전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몸이 건강해지죠. 그런 점에서 이제 호흡이 긴 활동들이 뭐냐 보면요, 뭐 요가를 한다, 요가 또는 명상, 뭐 제가 하고 있는 체면, NLP 이런 게 다 이제 호흡이 길어진 거거든요. 운동도 이제 유산소 운동. 이제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유산소 운동은 호흡이 길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호흡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영이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뭐 계단 오르기 또는 등산, 맨발 걷기 이런 걸 이제 하시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당당한 자세가 당당함을 부른다. 이거 들어보셨죠? 당당한 자세를 취하면 당당한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움츠려지고 처지고 이 몸이 둔해지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세가 처지면 마음도 처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때 꼿꼿하게 앉으세요. 꼿꼿하게 앉아서 꼿꼿하게 일어서시고 이렇게. 절대 움츠리면 안 됩니다. 자세, 당당한 자세가 당당함을 부른다 이런 데 아셔야 되고, 그다음 웃음. 크게 웃으면은 크게 웃으면 열정, 자신감, 행복감, 좋은 기분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웃음은 암도 치료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두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웃음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게 가짜 웃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짜 웃음인데 이 두뇌는 이걸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한 15초 정도만 웃어버리면 자, 우리 두뇌에서 이른바 이제 도파민이라는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엔돌핀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우리 면역체계 이른바 NK세포, 자연살생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몸이 건강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웃으라. 하루에 최소한 15초 이상 입이 찢어질 수 있도록 크게 웃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목소리거든요. 목소리의 크기가 감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큰 목소리는 열정을 만듭니다. 작은 목소리는 두려움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열정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말을 하라는 이야기죠.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우렁찬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멤버 그렇게 산행하는 분들은 운명의 차를 크게 외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크게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준비되셨나요? 자, 운명아 길을 비켜라. 네,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이가 나아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념의 사나이 정동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자, 크게 저를 따라서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하. 에헤헤헤헤헤헤헤. 이히히히히히히.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우후후후후후후후후. 네, 힘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몸 동작을 좀 열정적으로 하면서 자, 큰 목소리 외치는데 이렇게 이제 자신감 있잖아요. 자신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자신감은 긍정문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성공자의 신체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 운명예찬 같은 게 긍정문입니다. 운명예찬 같은 긍정문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성공자의 신체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긍정문을 매일 큰 소리로 좀 외쳐봐라. 그 왜 이렇게 외쳐야 되는가를 좀 한번 이해를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억압된 에너지가 많아요. 자, 슬픈데 울지 못하고, 화가 나는데 화내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억압이 되고, 억압은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되더라. 이 화병이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우울증, 불안증, 공포증, 대인공포증, 불면증, 그리고 식습관의 과식, 폭식, 비만, 중독, 또 신체의 심장병, 위장병, 두통, 관절염, 요통, 혈압, 당뇨, 암 이런 걸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음껏 울고 웃고 소리 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운명예찬을 따라 외치게 한 것처럼 자, 마음껏 소리 지르고 웃으라. 요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자, 지랄 8강을 하는 것처럼 오도 방정을 뜨는 것처럼 5%만 망가지면 인생이 즐거운 그 마음으로 크게 소리 지르고 웃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랄 발광 5도 방정 5%만 망가지면 인생이 즐겁다. 자, 이 구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산을 가시거나 또는 야외에 나가셨을 때 그것도 아니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자동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운명예찬을 외치시고 큰 소리로 웃는 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다 손 흔들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43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처럼 감정의 레시피를 한번 익혀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도움 되시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근데 이거는 한번 강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은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습관. 자, 우리는 어차피 습관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부정적인 습관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습관의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공을 꿈꾼다면은 내 습관을 성공적인 습관으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10개의 두루마리를 풀어나가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훈련도 시키고 또 강의도 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습관을 다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한 이 VAK
초점, 말, 신체 활용법 세 가지와 관련된 자, 감정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영업에서도 물론 당연히 성공하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서 크게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제 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우리 수산의 황규호 센터장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도전팀 정말 힘내셔서 자, 멋지게 나아가는 열정적인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